괜찮으시면 여기 가운데 같이 앉으실까요? 네. 오늘은 실습이 하나 같이 있어서 같이 하나만 좀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얼굴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다양한 통증이 있는데 비전형 안면 통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병명이 뭔가 모르게 좀 거창해 보이죠. 근데 정확하게 이 병명은 당신이 얼굴이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아픈데 이거저거 검사를 다 해보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붙여주는 병명이 오늘 이야기하는 비전형 안면 통증이고요. 기질적인 원인이 없이 아픈 통증이에요. 병력이나 신체 검사, 이학적 검사, 진단 검사 어떤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전체 환자들 중에서 한 4.4%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요. 생각보다는 꽤 많죠.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통증이 어딘가 하나 이렇게 딱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모호한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해부학적인 신경분포하고는 관계없고 안면 깊숙한 조직에 어딘가 화끈거린다든지 은근하게 아픈 그런 통증들을 나타내고요. 특히 입 주변에서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정서적이나 심리적 요소와 좀 연관이 되어 있어 좀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좀 기분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러면 통증 양상도 약간 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오늘 얘기해드릴 이 비전형 안면 통증은 얼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얼굴 그리고 입 주변에 이제 통증을 호소하면서 B와 C를 만족시키는데요. 일단은 B는 매일 2시간을 초과하고 증상이 3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C는 통증 부위를 특징하기 어렵고 말초신경 부위를 따르지 않고 좀 둔하고 아프면서 이런 게 이제 진단될 때 지속이 될 때 하고요.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그리고 다른 원인 질환이 없을 때 이제 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얼굴에 통증을 나타내는 흔한 질환들 몇 가지가 배제가 돼야 되는데 가장 흔한 거는 3차 신경통이에요. 얼굴의 감각을 지배하는 요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데 어느 분지가 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일어나는 부위들이 이렇게 딱 특징져져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2개가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3부위가 다 이제 아픈 경우들도 있고요. 치통은 이빨이 욱신욱신하죠. 밤에 자면서도 아파서 못 자기도 하고요. 혹은 뭐 좀 뜨거운 걸 먹거나 차가운 걸 먹거나 그럼 시리고 아프고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근육긴장성 통증이에요. 갑자기 뭐 딱딱한 걸 많이 씻거나 아니면 이를 갈거나 평상시에 좀 얼굴 근육에 힘을 많이 쓰는 경우에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이렇게 얼굴 쪽으로 좀 퍼져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는데 이 근긴장성 통증의 특징은 그 근육을 벌리려고 하면 좀 땡기듯이 아프다든지 혹은 그 근육에 힘을 쓰려고 하면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는 좀 괜찮은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편두통이에요. 갑자기 발하듯이 새가 부리로 쪼듯이 콕 아픈 게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 지속이 되다가 괜찮아지는 이제 그런 통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축농증이에요. 부비동에 염증이 차면서 요 앞쪽이 좀 뻐근하게 아픈. 그래서 좀 콩콩 부르거나 그러면 이빨이 좀 욱신욱신거린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통증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다 해당이 되지 않고 배제가 될 때 비전형 안면 통증이라 그러는데 하나 또 있네요. 협심증 통증은 한 번씩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쪼이듯이 아프면서 이 통증이 턱에서부터 약간 한쪽 왼쪽 뺨으로 이렇게 번지듯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입니다. 해서 한 5분 정도 강렬하게 지속이 되다가 사라지고 또 한 번씩 강렬하게 지속이 되다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좀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느낌들을 같이 동반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비전형 안면 통증은 우리 한약에서는 이제 기체증이나 기울증에 해당이 돼요. 기가 잘 흘러야 되는데 그 기가 흐르지 않고 그 부위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되죠. 통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역치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역치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좀 참고 견디는 능력이에요. 자, 통증은요. 몸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막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더라도 우리 머리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으면 아픈 걸 잘 몰라요. 근데 계속 내가 여기에다가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아주 사소한 감각도 우리는 다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역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웬만한 통증들은 다 그냥 무시하면서 잘 참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역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자극도 상당히 불편함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일단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들은 뇌에서 인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위마다 감각 정도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그 감각
감각의 크기로 사람을 다시 이렇게 재구성을 해보면은 뭐 성기 주변이나 손 주변, 손발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 감각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죠. 얼굴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입술. 입술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이렇게 스킨십을 나눌 때, 그럴 때 이제 뭐 손을 잡거나 아니면은 뭐 키스를 하거나 이런 이유가 상당히 많은 감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형 안면 통증도 입 주변에서 가장 많이 통증이 나타나는 게 그 부위 감각이 가장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기가 막혀 있는 거를 잘 흘러가게 하는 데는 한방 치료들이 상당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침을 놔주거나 아니면은 약침 같은 거를 써서 좀 기가 흐르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한약 중에서는 좀 기운 소통이 잘 되게 이기해울 시킨다 그러는데 이렇게 막힌 기운이 좀 잘 흘러가게 하는 그런 종류의 탄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을 써주면은 이런 통증들도 좀 해소가 되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명상을 하나 좀 같이 하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상당히 몸에 있는 불편함 때문에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증은 어디에서 느낀다 그랬어요? 머리. 몸위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증들을 역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성격이 약간 좀 집요하거나 좀 집착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이거나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 실은 역치가 훨씬 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픈 거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거든요. 내가 불편한 거를 계속해서 신경을 씁니다. 자, 우리 전자제품들 보면은 전기가 가야지 제품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도요. 내가 신경을 써야지 그거를 감각을 해요. 근데 계속 신경을 쓰면 계속 신경을 쓸수록 더 잘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나랑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에 불편한 게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요. 그거에 계속 신경을 쓰면 신경을 쓸수록 더 잘 인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명상 하나를 좀 같이 하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자, 내 몸에 있는 불편함에 잠깐만 일단 몸을 좀 편하게 이완을 시키고요. 자, 호흡을 가다듬고 몸에 힘이 좀 빠지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몸에 있는 불편한 부위에 한번 잠깐만 의식을 집중을 해 보시고요. 그것이 느껴지는 범위를 한정 지어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느껴지는지 그 범위를 명료하게 한번 한정 지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잠시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봅니다. 불편함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고 통증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나의 불편함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보세요. 자, 그리고 따라해 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창조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공급하던 신경을 꺼버리세요. 그것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불편함을 한번 인식을 해보시고요. 아까보다 약간 느낌이 좀 줄어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사라진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남아있으면 그게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방금과 같은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명료하게 인식을 해보시고요. 그게 어느 만큼 느껴지는지 경계를 한정 지어 보시고요. 그리고 나면은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거기에다가 다시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창조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공급하던 에너지를 끊어버리세요. 그게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놔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서 만성적으로 내가 너무나 예민하게 감각하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거를 나로부터 좀 분리시키도록 연습을 평소에 좀 많이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사라지지 않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어디로 가시면 되죠? 어깨동만이었냐? 네, 어깨 동무 보시면 저희 또 잘